잔혹한 유산. 배배수 장화 홍련의 친부, 겉으로는 청렴하고 존경받는 자산가이자 IT 기업 베진텍의 대표. 실상은 철저한 위선자이며 회사에 투자금을 쥐고 있는 허씨 가문의 눈치를 보느라 딸들을 버린다. 허선의 장화 홍련의 계모 사학재단 이사장의 딸로 우아한 자선 사업가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상은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전처 소생인 자매를 치우고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 한다. 허장쇠 장화 홍련의 이복 형제. 허선이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아나무인 마약 중독자이자 도박 중독자이다. 과거 장화에게 약을 먹여 성추문 조작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배장화 언니 배홍련 동생. 5년 전 장쇠의 음모로 마약 투약 및 존속 폭행 누명을 쓰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장화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다가 홍련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 5년간 신분을 세탁하고 복수를 준비했다. 5년 전 잔혹한 연못의 밤.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폭우 속 거대한 대저택. 저택 앞에 화려한 수영장 위로 빗방울이 거칠게 쏟아진다. 저택 내부에 깨진 유리잔과 흩어진 알약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돈과 권력만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귀신으로 만드는 것쯤은 일도 아닌 곳.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추악한 민낯을 그린 범죄 설계 복수극 잔혹한 유산입니다. 이야기는 잔혹한 폭우가 쏟아지던 5년 전 그날 밤에서 시작됩니다. 침대 위 정신이 몽롱한 채 쓰러져 있는 언니 장화를 이복 형제 장쇠가 비열하게 웃으며 스마트폰으로 장화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그 옆에는 찢긴 옷과 강제로 투입된 마약 주사기가 뒹굴고 있다. 거대 기업 베진텍 창업주의 친딸들인 장화와 홍련. 어머니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새엄마 허선이와 그녀의 친아들 장쇠와 함께 살게 되며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새엄마의 목적은 오직 하나, 자매의 상속 지분을 빼앗아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장쇠는 장화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뒤 옷을 찢고 강제로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끔찍한 성착취물 조작 범죄를 저지릅니다. 뒤이어 거실로 뛰쳐나온 장화가 정신 착란 상태에서 새엄마를 폭행한 것처럼 상황을 위장하죠. 거실에 동생 홍련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장화는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다. 계단 위에서 이 상황을 친부 배배수가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다. 언니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달려들던 동생 홍련은 장쇠의 폭력에 짓밟혀 쓰러졌고 장화는 마약 투약 및 존속 폭행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쓴 채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강제 입원당합니다. 가장 잔인한 건 친아버지 배배수였습니다. 그는 허선이 가문의 투자금과 회사의 코스닥 상장이라는 자신의 이익과 사회적 체면을 위해 딸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알면서도 철저히 방관하고 묵인했습니다. 장화는 사회적 매장과 정신병원이라는 차가운 콘크리트 수렁에 빠져 죽어갔고 동생 홍련은 해외로 강제 추방되다시피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자매는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자매가 그대로 죽었거나 평생 지옥에 갇혀 지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은 게 있습니다. 지옥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오직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자매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생존 본능이자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벼려온 집념의 칼날이었습니다. 어두운 병원 복도. 휠체어에 탄 장화에게 다가가는 의사 정동우.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독방에 갇혀 매일 약물에 취해 죽어가던 장화에게 운명적인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병원의 젊은 정신과 의사 정동우. 그는 5년 전 장화에게 음모를 씌울 때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녀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고 허선의 가문의 압박에 못 이겨 거짓 진단을 내렸던 과거의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장화의 약물을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녀의 흐려진 정신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낯선 해외의 부둣가. 거친 남자들에게 쫓기다 막다른 길에 몰린 홍련. 그녀를 구해주는 의문의 여자 정보 브로커. 한편 해외로 쫓겨나 불황자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던 홍련 역시 절치부심했습니다. 전직 국정원 요원이자 정보 브로커인 여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홍련은 전 세계 상류층의 비밀을 수집하며
가해자들의 목을 쥘 수 있는 약점을 찾아냅니다. 장쇠가 환장하는 도박과 마약의 세계에 침투하기 위해 스스로 타짜이자 완벽한 사교계의 퀸 차민주로 거듭납니다. 언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독을 품은 화려한 꽃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비밀 지하 공간에서 장화가 정동우의 도움으로 컴퓨터 앞에서 해킹과 금융 지식을 익히고 있다. 얼굴에 흉터를 지우는 성형수술 장면이 교차된다. 정신을 차린 장화 역시 조력자의 도움으로 병원 CCTV를 해킹해 탈출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허선이가 숨겨둔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 공부에 매진합니다. 5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던 순진한 소녀는 사라지고 오직 복수를 위해 최적화된 냉철한 두뇌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통해 얼굴을 바꾸고 홍콩계 사모펀드의 전설적인 자산운용가 엘레나 베라는 새로운 신분을 완벽하게 구축합니다. 화려하고 숨막히는 분위기의 갤러리 VVIP룸에서 새엄마 허선이가 초조하게 최고급 차를 마시고 있다. 문이 열리며 완벽한 핏의 화이트 명품 수트를 입은 장화 엘레나 베가 걸어 들어온다. 년의 준비를 마친 자매는 본격적으로 침투를 시작합니다. 특히 언니 장화는 의심 많고 잔인한 새엄마 허선이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하죠. 허선이는 당시 국세청의 눈을 피해 선 아트 재단에 유령 그림들로 300억대의 비자금을 세탁하려다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습니다. 장화는 홍콩계 사모펀드 수석 파트너 엘레나 베로 접근해 국세청의 추적을 100% 피할 수 있는 스위스 유령 펀드 구조를 제안합니다. 장화가 태블릿 PC를 밀어 대차대 조표를 보여주고 허선이의 눈이 커진다. 처음엔 의심 가득했던 허선이. 하지만 장화는 단 2주일 만에 허선이가 묶여있던 가짜 해외 자산 50억을 합법적인 미술품 투자 수익으로 둔갑시켜 통장에 꽂아줍니다. 탐욕에 눈이 먼 허선이에게 장화는 신이 내린 구원자이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돈줄로 각인됩니다. 게다가 장화는 집안의 스마트홈을 해킹해 밤마다 피아노 선율을 흘려보냈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환각을 보며 발작하는 허선이를 밤새 간호하며 가스라이팅을 완성합니다. 5년 전 딸을 미치게 만들었던 계모가 이제는 자신이 미치지 않기 위해 딸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의지하게 된 겁니다. 화려한 미러볼이 가득한 최고급 프라이빗 멤버십 바에서 홍련차민주의 카드 덱을 현란하게 다루고 있고 문이 열리며 아나무인으로 장쇠가 걸어 들어온다. 언니가 계모의 영혼을 잠식하는 동안 동생 홍련은 사냥개가 되어 이복 형제 장쇠의 숨통을 조여갑니다. 홍련은 강남 최상류층 자재들만 드나드는 폐쇄형 VVIP 바의 톱 딜러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민주로 변신해 장쇠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의 취향과 말투를 철저히 분석해 덫을 놨습니다. 늘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던 장쇠에게 자신을 개무시하는 이 오만하고 화려한 여자. 차민주는 반드시 굴복시키고 싶은 정복 대상이 되죠. 홍련은 정보 브로커에게 입수한 은밀한 사설 코인 정보를 흘려 장쇠에게 20억의 현찰을 쥐어주며 그녀의 말 한마디면 지옥불에도 뛰어들 준비가 된 완벽한 사냥감으로 길들입니다. 두 개의 화면이 교차된다. 왼쪽에는 허선이와 다정하게 웃으며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화. 오른쪽에는 술에 취해 홍련의 무릎에 누워 비밀 금고 비밀번호를 중얼거리는 장쇠. 자매의 침투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목을 벨 칼날을 쥔 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로 착각하고 있었죠. 이제 자매가 설계한 정통 심리 스릴러의 쥐덫이 작동합니다. 어두운 지하 카지노에서 장쇠가 초조하게 패를 쪼고 있다. 홍련은 장쇠에게 더 거대한 판돈을 걸도록 유도합니다. 완전히 눈이 뒤집힌 장쇠는 결국 엄마 허선이의 금고에 손을 대고 친부 회사 배진택의 미공개 핵심 기술 소스코드를 훔쳐 도박판에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장쇠가 가져온 파일은 장화가 심어둔 바이러스였고 그 도박장 자체가 홍련이 설계한 가짜 무대였습니다. 장쇠는 돈도 잃고 순식간에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됩니다. 동시에 장화는 친부 배배수에게 허선이가 재단, 공금을 횡령해 배진택의 지분을 차명으로 집어삼키려 한다는 가짜 정보를 흘려 가문 내부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배배수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아내 허선이의 뒤를 캐기 시작하죠.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미술관 VIP실에 정적이 깨지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베베수가 유리잔을 바닥에 내던진다. 허선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다. 디데이 배진택의 상장일이자 허선이의 미술관 개관식 날. 장쇠가 파티장 한복판에서 체포되고 재단 비자금 300억까지 증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해자들의 가면이 처참하게 찢겨나갑니다. 이 방음이 완벽한 VIP실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사육장이 됩니다. 베베수가 허선이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가 붉어진 얼굴로 삿대질을 해댄다. 베베수가 네가 내 회사를 망쳐? 상장 첫날에 내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그 대가리 멍청한 내 새끼 간수 하나 못해서 내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아. 허선이가 베베수의 손을 쳐내며 내 회사. 베베수, 똑바로 알아들어. 그 회사 내 가문 투자금 없었으면 벌써 부도나서 길거리 앉았을 쓰레기 덤이야. 이제 와서 어디서 대천사 신용이야. 베베수는 이미 자기가 살기 위해 허선이의 비자금 횡령 장부를 검찰에 넘겼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이혼 서류를 내던집니다. 5년 전 딸들을 버렸듯 이번엔 아내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죠. 그러자 허선이가 베베수의 넥타이를 움켜쥐며 목을 조르듯 끌어당깁니다. 허선이가 비명을 지르며 너만 살겠다고? 5년 전에 장화. 그 기집애 약 먹여서 미친년 만들고 영상 찍은 거 그거 장쇠 혼자 한 장난인 줄 알아? 너 다 보고받았잖아. 내가 상장 심사 받을 때 걸림돌 된다고 병원에 처박으라고 도장 찍었잖아. 베베수가 당황하며 닥쳐. 입 닥치지 못해? 허선이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홍련이 그 기집애 해외로 보낼 때 배 밑바닥에 실어보낸 것도 너야. 애가 살려달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울 때 룸살롱에서 양주 처마시던 새끼가 이제 와서 거룩한 아비인 척하지 마, 이 위선자 새끼야. 자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두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5년 전이 죄악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바닥을 구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매가 미리 심어둔 해킹 장치를 통해 VIP실 내부의 육탄전과 추악한 자백이 단 한 글자의 필터링도 없이 파티장의 거대한 LED 스크린과 전국 뉴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5년 전 방관했던 대가가 완벽한 외통수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이 탁 막힌 콘크리트 벽, 그리고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두꺼운 방탄유리. 수의를 입은 허선이와 베베수가 포승줄에 묶인 채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맞은편 문이 열리며 완벽한 수트핏의 장화와 홍련이 걸어 들어온다.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갇힌 가해자들 앞에 자매는 마침내 가짜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으로 마주섭니다. 허선이는 유리를 두들기며 비명을 지르고 베베수는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유리에 이마를 들이밀고 애원하는 베베수와 악을 쓰는 허선이. 허선이가 너희가 감히 날 속여. 이 귀신 같은 기집애들아. 너희 목적이 겨우 이 돈이었어. 베베수가 장화야 홍련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비다. 내가 구치소 나가면 너희 엄마가 숨겨둔 다른 차명 계좌 돈 다 줄게. 응? 아빠 상고 유서 좀 써다오. 장화가 베베수의 말을 칼로 자르듯 차갑게. 베베수 씨, 당신이 방관하고 양주를 마시던 그 5년 동안 우리는 폐쇄병동과 이국의 바닥에서 매일 밤 숨이 막혀 죽어갔어요. 우리가 원한 건 돈이 아니야. 허선이가 그럼 대체 왜 그랬어? 왜 다 빼앗아간 건데? 장화가 허선이를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그 돈과 명예, 그 화려한 권력의 최정상에서 우리처럼 모든 걸 잃고 서로가 서로의 목을 찌르며 평생 증오하게 만드는 것. 그 지옥을 선사하는 게 우리 계획이었으니까. 장화는 들고 있던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매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어두운 면회실 문을 열고 빛이 가득한 바깥 세상으로 걸어나갑니다. 대저택을 뒤로 한 채 탁 트인 해안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 조수석의 홍련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바람을 만끽하고 운전석의 장화가 백미러로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원작 속 장화와 홍련은 억울하게 죽어 귀신이 되어서야 원한을 풀었지만 현대의 자매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자들에게 더 처참한 지옥을 설계해 준 뒤 당당하게 살아남아 자신들의 삶과 유산을 되찾았죠. 5년 전의 비극을 짜릿하고 묵직한 카타르시스로 뒤바꾼 정통 심리 스릴러 복수극 잔혹한 유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